보이지 않는 위협, 당신의 약상자가 위험하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의 지혜가 쌓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엔진인 심장이 점차 섬세하고 예민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영양제를 챙기고 의사가 처방해준 알약들을 한 움큼씩 삼키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해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치명적인 질문을 놓치고 있습니다. 별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야기, 오히려 내 심장을 서서히 멈추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별표, 오늘날 전 세계의 저명한 심장 전문의들은 유례없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고하는 대상은 암이나 희귀 질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으며 약국에서 쉽게 샀거나 병원에서 습관적으로 처방받는 아주 흔한 알약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성인 중 절반 이상이 매일 최소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며 그중 상당수는 심장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조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노화라는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의료 시스템의 맹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약들이 60세가 넘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장기 기능이 떨어진 신체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더 딱딱해지고 신장의 여과 기능은 떨어지며 심장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투여되는 특정 약물들은 심부전의 불씨를 당기거나 예고 없는 뇌졸중의 원인이 되며 심지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수많은 어르신이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한 채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방전은 환자의 바뀐 신체 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갱신됩니다. 환자가 느끼는 피로감, 부종, 어지러움은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라는 한마디로 치부되며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화 현상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침묵의 살인자들을 하나씩 드러내고자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을 위협하는 5가지 핵심 약물을 심층 분석할 것입니다. 어떤 약은 당신의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을 것이고 어떤 약은 매일 밤 당신의 잠자리를 돕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와 전문가들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현명한 주도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그 위험한 순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5위 NSAIDS, 통증 뒤에 숨겨진 심장의 비명. 가장 먼저 살펴볼 5위는 우리 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어 위험성을 인지조차 하기 어려운 약물, 바로 별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NSAIDS 별표입니다. 이름은 생소할지 몰라도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이라는 성분명이나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 진통제 브랜드들을 떠올리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약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물 중 하나입니다. 무릎 관절염에 쑤시는 통증, 만성적인 허리 통증, 혹은 갑자기 찾아온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약들을 선택합니다. 처방전 없이도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구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약들을 마치 비타민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당신에게 이 알약 한 알은 심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거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1. 신장과 수분의 위험한 관계. NSAIDS가 왜 심장에 나쁜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의 신장과 심장의 파트너십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약물은 염증을 줄이는 과정에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억제합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를 금방 회복하지만 60세 이상의 신장은 다릅니다.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수분과 염분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체내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몸에 물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 내의 혈액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는 심장은 순식간에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부전으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아침에 신발이 꽉 끼거나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현상, 혹은 평소보다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이 물러설 곳 없이 밀려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혈압 조절 시스템의 붕괴 더 심각한 문제는 혈압입니다. NSAIDS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 체계를 교란합니다.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이 진통제를 함께 먹으면 혈압약의 효과가 상쇄되어 혈압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는 뇌혈관에 압력을 가해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심장 근육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3. 위험한 트리오, 복합 약물 복용에 더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은 이른바 위험한 트리오, 트리펠웨미 현상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혈압 치료를 위해 별표 이뇨제 별표와 별표 ACE 억제제 별표 또는 ARB를 복용 중인데 여기에 통증 때문에 별표 NSAIDS 별표를 추가한다면 신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이 세 가지 약물이 동시에 작용하면 신장의 여과 압력이 순식간에 무너져 급성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4. 대안과 지혜로운 대처법. 그렇다면 통증을 무작정 참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60세 이상이라면 NSAIDS 대신 심장에 비교적 안전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우선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먹는 약 대신 환부에 직접 바르는 겔 형태나 패치 형태의 진통제는 전신 혈류로 흡수되는 양이 적어 심장과 신장에 주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만성 통증으로 인해 NSAIDS를 끊을 수 없다면 반드시 최저 용량을 최단 기간만 복용해야 합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먹는 한 알이 당신의 심장 수명을 수년씩 갉아먹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작은 알약이 가져온 과도한 혈액과 싸우며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제3위 PPI, 위장을 달래려다 심장과 뼈를 무너뜨리다. 심층 분석, 이 제3위입니다. 현대노인의학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약물 중 하나인 별표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 별표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등 프라졸로 끝나는 이 약들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을 겪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기적의 약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이 마법 같은 효능 뒤에는 고령자의 신체를 서서히 고갈시키는 치명적인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1. 위산, 우리 몸을 지키는 최전방 방어선. 우리는 위산을 그저 속을 쓰리게 만드는 악당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산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을 박멸하고 영양소를 분해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PPI를 장기 복용하여 이산이 비정상적으로 억제되면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영양 흡수입니다.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강한 산성 환경에서만 제대로 이온화되어 체내에 흡수됩니다. 이산이 사라진 환경에서 칼슘 흡수율은 급격히 떨어지며 이는 곧 골다공증으로 이어집니다. 60세 이후의 골다공증은 단순한 뼈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의 낙상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이는 고령자의 사망률을 급격히 높이는 치명적인 사고가 됩니다. 이 심장 박동의 조율사, 마그네슘의 실종. 더욱 무서운 것은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박자를 조절하는 핵심 전해질입니다. PPI를 1년 이상 장기 복용할 경우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FDA의 경고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진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며 이는 치명적인 부정맥이나 심장 발작의 원인이 됩니다. 이유 없는 근육 경련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노화로만 생각하셨나요? 어쩌면 당신이 매일 먹는 위장약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3. 면역체계의 붕괴와 감염의 위험. 위산이 없으면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유해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합니다. 이로 인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과 같은 무서운 장내 감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65% 이상 높아집니다. 고령자에게 심한 설사와 탈수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PPI가 혈관 세포의 노화를 촉진하여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4. 약물 의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법 PPI의 가장 큰 함정은 반동성 위산 과다입니다. 약을 끊으려고 하면 이장이 그동안 억제되었던 산을 폭발적으로 분비하여 이전보다 더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이 나는 이 약 없이는 못 살아라며 평생 복용의 늪에 빠집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식단 조절과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며 서서히 약을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당신의 위장은 편안해질지 몰라도 당신의 심장과 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제4위 벤조디아제핀, 평온한 잠 뒤에 숨겨진 추락의 공포, 심층 분석. 4위는 수면제나 불안 해소제로 널리 처방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입니다.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이 약들은 뇌를 진정시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평온함을 줍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이 약은 신체적, 정신적 독립을 앗아가는 가장 위험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1. 뇌의 반응 속도를 늦추는 신경억제제 벤조디아제핀은 뇌의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불안을 잠재우고 잠을 유도합니다. 문제는 이 억제 작용이 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 기운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 몸의 근육 조절 능력과 평형 감각도 함께 억제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잠결에 화장실을 가더라도 중심을 잘 잡지만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한 고령자는 다릅니다. 발을 헛디뎠을 때 몸을 바로 세워야 하는 반사신경이 약물 때문에 마비된 상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수면제를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낙상 및 골절 사고 위험이 50% 이상 높습니다. 어젯밤 당신을 잠들게 한 그 알약이 오늘 아침 당신을 휠체어에 앉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노화인가? 약물 부작용인가? 인지 기능에 혼란 많은 분이 벤조디아제핀 복용 후 나타나는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를 치매의 시작이라고 오해하며 공포에 떱니다. 하지만 이는 약물에 의한 가성 치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새로운 정보를 기억으로 저장하는 과정을 방해하며 장기 복용 시 뇌의 인지 예비력을 고갈시킵니다. 실제로 이 약물을 수년간 장기 복용한 환자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멍한 정신과 안개 낀 듯한 머릿속은 세월의 탓이 아니라 약물 주머니 속알약의 탓일 수 있습니다. 3. 끊을 수 없는 유혹, 중독과 금단의 늪. 이 약의 가장 잔인한 면은 중독성입니다. 우리 뇌는 금방 약물에 적응하여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약을 끊으려고 하면 전보다 더 심한 불안과 불면증, 심지어 환각이나 발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고통을 피하려고 다시 약을 찾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약은 어느새 당신의 의지를 지배하게 됩니다. 4. 안전한 안식을 위한 대안. 잠이 오지 않는 고통은 분명 큽니다. 하지만 약물에 의존하기 전 수면 위생을 점검하고 인지행동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멜라토닌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호르몬 조절제나 부작용이 적은 최신 수면 보조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평온한 밤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명료한 정신과 걷는 자유를 담보로 잡히지 마십시오. 진정한 휴식은 약물이 주는 마비가 아니라 신체의 자연스러운 균형에서 나옵니다. 파트 5. 제2위 심혈관 및 혈압 약물. 치료제가 도구로 변하는 순간 심층 분석. 우리는 이제 가장 역설적인 위험에 도달했습니다. 2위는 심장을 지키기 위해 처방되는 심혈관 및 혈압 약물입니다. 이 약들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든 신체라는 특수한 환경입니다. 50대에 적합했던 처방이 70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1. 이뇨제의 배신.
수분과 전해질이 불균형, 무략이라고도 불리는 이뇨제는 고혈압과 심부전 치료의 기본입니다. 체내의 과도한 수분과 염분을 빼내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부하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 이뇨제는 양날의 검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수분을 보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이뇨제가 더해지면 순식간에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고갈입니다. 칼륨 수치가 떨어지면 심장은 박동의 리듬을 잃고 비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또한 나트륨 수치가 낮아지면 뇌세포가 붓고 혼란, 선망, 심지어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력이 없고 머리가 멍한 증상을 그저 노안이라 생각하셨나요? 사실은 당신의 심장약이 몸 안의 필수 미네랄을 모두 씻어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칼슘 채널 차단제와 기립성 저혈압의 공포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낮추는 칼슘 채널 차단제는 노인들에게 흔히 처방됩니다. 하지만 이 약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진 고령자에게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무서운 부작용을 자주 유발합니다.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핑 도는 어지러움, 이는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현상입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는 낙상은 뇌출혈이나 대퇴부 골절로 이어지며 고령자의 삶의 질을 순식간에 파괴합니다. 다리가 붓거나 밤에 소변이 잦아지는 증상 역시 이 약물이 심장에 가하는 또 다른 부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베타 차단제. 심장을 너무 천천히 뛰게 만들다 심박수를 낮추고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줄여주는 베타 차단제는 협심증이나 심부전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는 심박수를 지나치게 떨어뜨려 서맥, 느린 맥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너무 천천히 뛰면 온몸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극심한 피로감, 호흡곤란, 사지냉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저혈당이 왔을 때 나타나는 가슴 두근거림이나 떨림 증상을 이 약이 가려버리기 때문에 무증상 저혈당 쇼크라는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1위 다약제 복용, 팔리파워머시, 알약의 개수가 수명을 결정한다. 마지막 1위는 특정 성분의 약이 아닙니다. 바로 다약제 복용, 팔리파워머시, 그 자체입니다. 일반적으로 5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현대노인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재앙입니다. 1. 검증되지 않은 칵테일 효과. 우리가 먹는 알약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는 안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5개, 10개의 알약이 뱃속에서 섞였을 때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조차 완벽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보통 한두 가지 약물을 대상으로 진행되지 7, 8가지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먹는 혈압약이 수면제와 만나면 낙상 위험을 3배 높이고 진통제가 이뇨제와 만나면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약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입원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실험과 같습니다. 이 처방 연쇄의 덫, 증상을 증상으로 치료하다 가장 비극적인 상황은 별표 처방 연쇄, 프리스크라이빙 캐스케이드, 별표입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 약, NSAIDs를 먹고 혈압이 오르면 의사는 혈압약을 추가합니다. 그 혈압약 때문에 다리가 부으면 이뇨제를 처방하고 이뇨제 때문에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처방합니다. 처음 발생한 부작용을 노하나 새로운 질병으로 오해하여 또 다른 약을 얻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약 주머니는 무거워지지만 당신의 몸은 약물에 절어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3. 고령자의 간과 신장은 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삼킨 모든 알약은 간에서 해독되고 신장을 통해 배설됩니다. 하지만 70대의 신장은 20대의 절반 정도의 효율밖에 내지 못합니다. 약물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면서 혈중 농도는 위험 수치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고령자가 약물 독성에 유독 취약한 이유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음식을 넘기기 힘들며 기운이 없는 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당신의 간과 심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건강한 덜어내기, 디프레스크라이빙, 디프리스크라이빙. 이제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별표 빼는 것, 별표 이 진정한 치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디프레스크라이빙, 약물 감축이라고 부릅니다. 1년 이상 복용해온 약, 증상이 없는데도 관성적으로 먹는 약들을 하나씩 점검해야 합니다. 주치의나 단골 약사에게 복용 중인 모든 약, 영양제 포함을 가져가서 이 중 정말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십시오. 불필요한 알약을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맑아지고 걸음걸이에 힘이 생기며 사라졌던 입맛이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약 상자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의 신체가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여유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의 심장과 몸을 알약의 감옥에서 해방해 주십시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전략, 더하기가 아닌 빼기의 미야구리는 지금까지 60세 이후의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5가지 약물과 다약제 복용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별표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별표입니다. 단순히 약이 무섭다고 해서 오늘 당장 모든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반동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전략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디프레스크라이빙, 디프리스크라이빙의 실천. 최근 노인의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는 약물 감축, 즉 디프레스크라이빙입니다. 이는 단순히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환자의 신체 상태, 기대 수명, 그리고 삶의 가치를 고려하여 약물의 이득과 해악을 재평가하는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복용 약물 리스트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십시오. 질문 1. 이 약을 처음 처방받은 목적이 아직도 유효한가? 예. 1년 전 일시적인 불면증 때문에 받은 수면제를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먹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 2. 이 약의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또 다른 약을 추가했는가? 예. 진통제 때문에 오른 혈압을 잡으려고 혈압약을 추가했는가? 질문 3. 나이가 들면서 변화된 내 몸, 신장, 간 기능, 이 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전문가와의 협력, 약물 검토, 메디케이션 리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단골 약국이나 주치의에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 처방약, 일반 의약품, 한약, 그리고 비타민을 포함한 영양제 전체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별표 약물 검토 별표를 요청하십시오. 특히 약물 상호작용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먹는 오메가-3 영양제가 특정 혈압약의 농도를 위험하게 높이고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해 먹는 즙이나 약초가 간의 약물 해독 능력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리스트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화학 성분으로부터 당신의 심장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3. 비약물적 대안에 대한 투자. 많은 경우 우리는 알약 한 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생활 습관의 교정에서 시작됩니다. 통증 관리, 무조건 진통제를 삼키기 전에 온열요법, 수중 운동, 물리치료, 혹은 스트레칭과 같은 대안적 접근을 시도해 보십시오. 수면 관리, 수면제에 의존하기 전 낮 동안의 햇볕 쬐기, 카페인 제한,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지키는 수면 위생을 최소 2주간 철저히 지켜보십시오. 소화 관리, PPI 약물을 줄이기 위해 과식을 피하고 식후 바로 눕지 않으며 이산 역류를 유발하는 카페인과 기름진 음식을 조절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는 선택, 이제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별표 자유 별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약물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노화라는 이름 아래 활력을 잃어가는 수많은 시니어분이 다시 명료한 정신과 가벼운 몸을 되찾길 바라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1. 건강의 주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나 약사가 주는 처방전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약을 먹고 나서 평소와 다르게 멍하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기운이 없다면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며 참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신체가 내뱉는 정직한 거부 반응입니다. 선생님, 이 약을 먹고 나서 이런 증상이 있는데 혹시 약 때문일까요? 라는 질문 한마디가 여러분의 여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이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지식은 단순히 개인의 정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웃과 친구들이 원인 모를 피로와 통증에 시달리며 더 많은 알약으로 그 고통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낙상을 막고 누군가의 신부전을 예방하며 누군가의 독립적인 삶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 참여,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현재 몇 종류의 약이나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신가요? 약을 복용한 후 몸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약을 줄인 후 건강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짧은 한마디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시청자들에게는 그 어떤 전문 서적보다 강력한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저희는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으며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4. 마치는 인사노년은 약 상자의 크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일상의 기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튼튼한 다리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건강한 심장으로 매일을 맞이하십시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불필요한 화학 성분에서 벗어나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교하고 진실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할 것입니다. 최종 결론, 약 상자 너머의 진정한 건강을 찾아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동반자였던 알약들이 때로는 심장과 신체 시스템을 위협하는 침묵의 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진정한 목적은 여러분을 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물에 대한 무지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단순히 혈압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숫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걷는 걸음이 가벼우며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야 할 시기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안개 낀 듯한 브레인 포그나 이유 없는 피로감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약 주머니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치의와 마주 앉으십시오. 그것은 결코 의사를 불신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적극적인 환자의 자세이며 현대의학이 놓치기 쉬운 개인별 최적화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덜어냄으로써 더 건강해지는 기적은 여러분의 용기 있는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아우스트로,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심장에 작은 방패가 되고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화면 아래의 별표 좋아요, 별표를 눌러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은 저희가 더 정교하고 진실된 건강 정보를 연구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 버튼과 별표 알림 설정 별표를 꾹 눌러주세요. 매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진짜 보석 같은 지식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가장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이 약을 먹고 나서 요즘 부쩍 기운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부모님,
혹은 잠이 안 와서 고민이라던 친구분께 공유 버튼을 통해 이 정보를 전달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깊이 있는 주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노년의 건강 비밀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작용 없는 밝은 미소와 튼튼한 심장으로 매 순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